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현재도 S&P 500 빅스 선물 지수가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인데 장중에 8%까지 넘게 오르면서 아시아 시장을 강하게 짓누른 하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많이 빠졌고요. 니케이 지수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3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빠진 하루라고 합니다. 대만 가권이니 홍콩 항생이니 다 하락했고요. 환율이 막판에 많이 올라줬습니다. 5원 오르면서 1,371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꽤나 많이 매도했습니다. 장중에는 2조 4천억 원까지 좀 매도를 하다가 마감하면서 1조 9천억 원 매도였고요. 오늘 결국에는 개인들이 다 쓸어담는 하루였습니다. 개인들이 1조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대형 전기전자 위주의 수급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투자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을 하신 것인지 저희가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을 사진 찍거나 캡처하셔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출발합니다. 마감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감들 키워드입니다. 더위 먹은 국내 증시, 수익 갈증 해소시켜줄 섹터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냐고 여쭤봤지만 사실 저희 둘 다 안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미국이 살짝 기침하면 우리 시장은 콧물 난다라고 하는데 진짜 콧물이 많이 났습니다. 8월 시작하자마자부터 코스피가 3%, 코스닥이 4% 마냥 하락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네, 일단은 저희가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7월 중순에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리스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의 압박감을 어느 정도 이제 일단 감성을 건드려주면서 사실 시초가 된 것은 이러한 대선 불확실성 리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흘렀냐면 밸류 부담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한 이틀 전이죠. ARM 홀딩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와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멀티플에 관련돼서 70배와 30배 수준에서 비교를 하는 그런 미국에서의 시장 흐름에서 시간외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반등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이 지표들,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IMSM, PMI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이하를 기록을 하면서 네. 추가적인 낙폭을 과대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대외 이제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수장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서도 BOJ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자금의 이동 경로가 이제 미국 기술주에서 또 이제 흘러나가는 네. 퇴출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사실 이제 고용시장의 냉각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반영이 미리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9시에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수와 함께 실업률이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두 지표 모두 FOMC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거 지켜봐야 된다. 요거에 따라서 금리도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불안한 건 악재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먼저 들거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질문 사항이 추가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8월 증시 전망이 사실은 시장에서 이렇게 좀 2,600까지 내려올리라고 예상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트럼프에 관련된 이 트레이딩 리스크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대선 불확실성이 11월 달에 이제 있을 대선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클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을 이 새로운 정책을 다시 짜야 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흐름에서 기술주 투매가 나와야 되는 공화당의 트럼프 정책 트레이딩 리스크가 더 클 것인가를 비교하는 비교 우위보다는 네. 같은 상황에서 양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금으로서는 같이 상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좀 뽑자면 그래도 이러한 시장의 이제 베타 상황이 저베타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설주라든가 일부 이제 금융주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 우리가 타겟책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은 코스닥 지수 보니까 12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네. 사실 금리 인하에서 수혜감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수를 뭐 만약에 다음 주에 주가가 추가 조정이 있어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지금의 지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개인분들이 많이 담기는 하셨습니다만 당장 뭐 더 빠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 부분에서의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섹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건설 말씀해 주셨어요. 조선, 전력설비, 음식료, 금융주 최근에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섹터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분들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 섹터일 것 같은데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아까 보세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수의 좀 그 동조화가 좀 덜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베타 퀄리티가 좀 있는 이 퀄리티라는 거는 멀티플이 좀 살아있는 재무 구조가 좋은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가 넘어섰는데 네, 과거에 2020년 3월에 이제 32.5% 정도, 21년도에 1월에 31%두 번 정도 넘어섰다가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의 30% 육박했다가 좀 다시 빠지는 네, 조정이 상황인데, 되면서. 예, 더 긍정적인 흐름에서는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금융주들이라든가 지주사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섹터를 그래도 고른다라고 하면 네. 저희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엔터주라든가 일부 좀 바닥권에서 이미 이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될 만한 흐름에서는 반등을 줬다는 거죠. 게임즈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이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업종은 뭐 일단 은행주들은 반등폭이 좀 컸습니다. 네, 꽤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 네. 그 와중에서 좀 덜 올랐다 싶은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증권주들을 좀 우리가 포지션을 좀 짜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개인 HTS 비중이 좀 큰 우리가 키움증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업종 쪽에서 저희가 이제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이 들어있는 펩트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로서의 성격을 좀 지어준다면 네. 그 동안에 이제 20만 원대의 돌파가 좀 가능했던 상황이 미국의 3대 이 PBM 하나 중에 이제 우리가 진벤트라의 등재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어저께 들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 피하 주사제 투자 편의성을 살린 이 진벤트라의 미국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은 사실 바이오주의 훈풍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셀트리온이 좀 그 가속화 시켜줄 그럼 거라는 셀트리온 전망. 간단하게 더 여쭤본다면 네.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볼 수 있다. 일단은 합병에 대해서 수수는 네. 좀 이제 셀트론 제약과의 합병이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저는 뭐 잡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합병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진벤트라를 직접 판매하는 채널을 뚫는다는 그런 요소도 하나 있고 네. 올해 말에 나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조 한 4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좀 최근 들어서 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당연히 오늘은 지수를 사실 논하기는 이길 좀 수가 그렇고요. 없죠. 네. 예, 하지만 앞으로 이제 9월 이후에 이런 행보 추세가 좀 저는 셀트리온을 한번 더 주목해 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한양액이라든가 오스코텍 이벤트가 살아있는 네. 그리고 FDA 관련 품목 허가에서 우리가 렉나자가 이제 미국 시장 출발 시점에서 마일스톤을 J&J하고 이제 받는다면은 네. 이러한 대형주 멀티플이 살아나가 재무 구조가 전 유한양행도 한번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세트로 한번 보셔야 된다. 그 와중에서 이제 저는 유한양행하고 판권이 이제 걸려 있는 오스코텍도 봐야 되는데 오스코텍은 중소형주라서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대형주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주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금리나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성을 본다면 이제 대형 브랜드 중심의 우리가 그 HD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GS건설이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재무 구조가 이제 살아나는 상황에서 네. 바닥권에 있는 건설주들도 한번 종목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한번 보자. 턴어라운드 중심 이 종목으로 그리고 원가율 같은 경우도 지금 네. GS건설이 원가율이 마진율이라고 네. 우리가 하는데 마진율이 90%대에서 89%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율이 회복되는 순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보다 분양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종목들을 보자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섹터를 잘 더 선별을 해내야만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그래도 재무구조를 좀 봐야 하는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고 건설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섹터 고르기가 제일 어려웠을 텐데 섹터를 이제 골랐으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개인들이 오늘은 매수를 했고 사실 빠지게 된다면 개인들은 또 매수를 하겠죠.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게 하락장에서 괜찮은 전략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그냥 하락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그러니까 핵심은 저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일단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제 뭐 분할 매수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10%대가 하락을 했거든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하면은 우리가 대장주로서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는 네, 없습니다. 오늘 이 종목 빼고 얘기할 수가 네. 없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실 20만 원대를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실적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HBM이라든가 AI의 성장 생태계는 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저는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요? 네, 뭐 금리 때문에 이 종목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이 성장 스토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AI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뭐 가속도를 높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네. 일단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미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들이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야 시장도 안전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찾는 상황에서는 네. 제가 일단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텀을 좀 기간 조정을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도 올해 같은 경우에 20% 이상대의 이 주가 상승률. 근데 뭐 주가가 고점에서는 좀 사실 수익률이 더 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0% 네.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가의 수익률이 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하반기로 가면은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더 우리가 HBM3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더 좋게 넣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지만 1차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살아나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근데 실적에 대한 훼손은 사실 올해는 뭐 저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실적에 대한 훼손은 없겠죠. 뭐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상반기만큼 실적이 가이던스가 더
그만큼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가이던스가 더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좀 늦춰질 거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주가의 영향은 이미 저는 이런 지금 SK하이닉스가 24만 원대였나요? 네. 고점이 24만 원대에서 24만 8천 원. 예, 24만 8천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대면은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조정폭보다 과매도권에 걸려 있다는 주가만 봤을 때는 주가 측면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개인분들도 사실 이런 주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에서 우리가 그 반도체 기술주들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30배 수준이면은 프리미엄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는데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포워드로 봤을 때 뭐 10배 정도 수준?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더 싸죠 최근에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 시장에서 멀티플을 계산을 하는 거라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그동안에 여기서 고밸류에 대한 그 언급을 사실 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정말 모두가 아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일본 증시에서 밸류 프로그램에서도 우리는 계속 소외가 됐었고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 국내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을 맞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탑픽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수주 잔고가 탄탄한 기업들. 이게 말하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 시점에서 실적으로 이어지겠지만은 수주 잔고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예약된 실적을 알 의미하는 수 거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실적으로 방산주들이 먼저 사실 어느 정도의 주가가 지금 2차 상승 랠리가 접어들어서 사실은 주가의 상승률이 좀 적었지만은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조선주들을 저는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대장주로 필두로 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한 4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제 1,030억 기록을 하면서 100%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향후 앞으로 3년 정도의 수주가 잔고가 탄탄하면서 주가는 고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게 남아 있는 종목들. 사실 우리가 부담감이 없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 엔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대역 엔진 시장 글로벌 점유율 2위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친환경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86억 2분기 기록하면서 전년비 400% 이상. 워낙에 전년비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도 있을 거지만 조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진다면은 이런 뭐 그 기자재 업종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네. 하나 엔진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신조선가들이 상승하면서 신조선가의 엔진은 사실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좀 후행하는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러프하게 하나 엔진은 좀 주가의 흐름을 뭐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엔진 들고 왔고요. 목표 네. 주가는 2만 원, 손절가 12,000원. 대신에 뭐 당장 뭐 지금 매수를 하라는 거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도 좀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좀 흐름을 보시고 하나엔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마감될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정말 안녕하지 못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기대감이 참 무색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시세가 낮던 종목들이 있죠.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급등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위 종목 살펴보면요. 한국석유 확인됩니다. 오늘도 중동 리스크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제 이제 보도가 됐던 CNN 보도였는데요. 이 이란 그리고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72시간 내에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석유주들 일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해상운임 비용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해운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한국석유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흥구석유, 흥하해운, 미래생명자원까지 일제 급등 흐름들 이어졌습니다.
4위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젠텍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호흡기 감염병 환자들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일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50배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코로나19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재유행하는 상황이라서 진단키트주들 오늘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수젠텍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 밖에 시젠,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3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성하이텍 올라왔는데요. 이 중동 지정학적 이슈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해운주, 석유주에 이어서 이제는 방산주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대성하이텍이 가장 상승 탄력 받아갔고요. 이스라엘 이 방산 기업에 부품 공급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보텍 확인되는데요. 뉴보텍 이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하는 감자 결정 내리면서 한동안 매매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오늘 무상 감자 후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 확인되는데요. 이 대명 소노그룹에서 TA항공 지분 추가 확보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약 708억 원 규모고요. 지분 신규로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졌는데요. 역시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종목, 5위 종목 확인해 보면요. 화성밸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밀리지 않은 섹터, 밀리지 않은 테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역시나 최근에 주목받았던 동해가스전 관련해서도 일제히 밀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화성밸브 10% 넘게 밀리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나 GS글로벌 같이 최근에 묶였던 종목들 일제 약세 흐름으로 마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확인되는데요. 어제 이 전선주들 급등 흐름을 이어갔죠.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한 영향도 받아갔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 AI나 데이터 센터 지출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 영향 받아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제 하락 전환했던 모습이고요. 특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면서 1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테크윙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빅테크주들의 급락, 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넘게 빠지면서 국내장에 고스란히 영향받아갔던 모습인데요. 테크윙 14% 넘게 빠졌고요. 그 밖에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DI 일제히 하락 흐름 마감했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확인됩니다. 오늘 보호예수 해제에 급락했던 모습인데요. 전체 지분의 한 25%, 230만 주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왔습니다. 14%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퀄리터스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급락 흐름이 강했던 게 퀄리터스 반도체였는데요. 장중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19% 가까이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은 장외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같이 전략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을 발표했습니다. 7월 판매량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증권사별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
양입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도매 판매량이 34만 2천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YOY로는 1% 줄었고요. 전월 대비로는 6%가량 줄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년 대비나 전월 대비나 크게 뭐 오르지는 더 많이 팔지는 못했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고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요. 수익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판매가 지속이 됐는데 유럽이 문제였습니다.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고요. 여기에 EV 판매가 둔화됐고 또 소형 차종인 리오가 단산하면서 유럽 쪽에서 판매가 줄어든 것이 이 전체적인 숫자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사실 내수 판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수 판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지 못하면서 판매량도 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다행히 미국에서의 점유율 7월에 10.8%를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일본 경쟁사가 생산을 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라든지 SUV 중심으로 잘 대응을 해나가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별로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일단 수익성이 높은 미국 쪽에서는 판매를 계속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습니다. GM이라든지 포드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고 내수 판매라든지 미국 내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재고는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갈 것이다.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전체 판매 물량 숫자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믹스 개선이라든지 인센티브가 계속해서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SK에서는 뭐 현대차와 기아 하반기에는 물량보다는 수익성에 치중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대수 자체는 많아지지 않겠지만 수익성을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엔화 강세의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EO 인베스터 데이의 모멘텀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달 정도 늦게 열립니다. 8월 2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현대차의 주요 경영 전략과 재무 목표가 발표가 됩니다. 즉 현대차가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건요.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또 주가를 끌어올렸던 인도 IPO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 부분을 잘 챙겨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단까지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업종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셨죠? 바쁜 것보다도요. 네. 절망과 회한과 에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 오늘 시청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어떤 매크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 갖고 계신 종목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예, 이것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좀 나오는 여파가 상당히 컸지. 요것만 거치고 나가게 되면 반대로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요럴 때.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좀 다독여 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 보고 있는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네, 아침에 제 지인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전쟁 났어? 딱 4글자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 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네. 내일도 좀 쉽지 않겠죠? 내일은 쉽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쉽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다음 토요일이고요. 거래일을 제가 네. 여쭤봤어야 되는데 내일은 다음 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주말은 일단 푹 쉬시고요. 네. 네, 다음 주는 일단 가장 촉발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약간 매크로 관련된 쪽에서 먼저 일본의 변화가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화의 강세가 나왔던 타격을 주는 부분들. 네. 게다가 또 두 번째로는 경기 관련된 우려감. 이건데 그건 뭐라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맞아요. 나왔던 지표마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네. 또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보다 지금 배드 이즈 배드로 해석합니다. 네. 안 좋은 걸 안 좋게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나오는 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면. 비농업자 신규 고용자 수가 뚝 떨어져서 발표된다. 그러면 의외로 네. 또 시장에서 약간 또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네. 또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지금은 변동성 크고 시장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지켜갈 거 지켜가고 내가 여기서 못 판다. 그러면 지금은 팔지 마세요. 아, 차라리. 오히려 네. 왜요? 많이 빠졌으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추가로 더 밀리면 살 준비하시는 게 낫겠지. 여기까지 와서 시장이 굳이. 바빠지니까 뭐 이렇게 네. 대응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굳건한 제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네. 굳건한 지금 필요하다고. 예.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하신 겁니다. 예. 굳건하게 좀 사실 이럴 때는 하락하나 보다 하고 창 닫고 나가시는 것도 사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가라고요? 아니, 예. 방송은 네. 하셔야죠. 네, 예, 시간의 예. 거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순위 지금 거래량 순위 보고 있습니다. 화일약품, 흥하해운, 휴니드,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좀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휴니드부터 볼까요? 현재 1.9%대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휴니드는 지금 시장에서 오늘 그래도 그나마 뭐 퍼스텍, 빅텍, 휴니드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중소형 방산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는데 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새로운 거 원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휴니드의 장중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간외로도 벌써 한 1.9% 올라오고 있고 네. 거래도 지금 보니까 꽤 되네요. 네. 지금 막 20분대 거래된 것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또 한 15만 주 이상 거래가 됐던 모습들이고 네. 지금 이 부분이 또 반영되는 게 왠지 불안한 거죠. 일단 주말 사이에 주말 사이에 특히 이란에서 뭐 CNN 단독 보도긴 하지만 이란에서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슬람 쪽에 좀 동맹 쪽에서 72시간 내에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주말이 편치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좀 대비할 만한 약간 좀 보험 성격의 종목 쪽으로 약간 인버스 종목이죠. 이런 쪽으로 시장에 매수자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빅텍이나 퍼스텍 뭐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네. 휴니디도 그쪽이야라고 해서 첫 오늘 거래가 터지고 매매가 움직였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장중에도 솔직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씩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 정도는 한번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볼까? 네. 넘어가 볼까라고 해서 또 후속 매수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말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형제들이 일어나라 했는데 그냥 자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마 이런 또 관련된 종목들은 바로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염두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약간 좀 공격적이신 분들 쪽으로 투자자분들. 네. 그 정도가 아마 가장 또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자리 정도면은 네. 일단 단기적으로 부담은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쪽에서 공격적으로 뭐 계셨다 뭐 손절할 거 다 손절하고 휴니드로 가자 아니면 방산주로 가자 이러기에는 오늘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간 외에서도 거래량도 붙고 두 종목 모두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뭐 오를 종목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코로나의 환자 수가 늘어서 반영을 하는 건지 뭘까요? 주변에 혹시 최근에 코로나 걸리신 분 계세요? 저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도 보인다는 얘기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게 변이 바이러스라면서요. 네. 그러다 이번에도 보니까 아프대요, 걸리면. 원래 코로나는 아픕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보다 더 아픈 게 지금 시장입니다. 저희 아파 죽겠어요 지금요. 네, 지금 속이 쓰립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부분이 아무래도 만약에 오늘 시장에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 다 빠졌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시장에서 뭐 좀 회피하려는 섹터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계속 팔고 있다 보니까 빠질 거고. 네. 근데 이쪽은 오히려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집되는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움직였다라고 되면 그 정도에 대한 변화 정도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과거처럼 또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나올 것을 염두한 매수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장중에 대응하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또 그다음에 혹시나 또 이슈가 안 나오게 되면 만약에 또 확산됐다가
또 정체되면은 또 이슈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그냥 끊어가는 매매가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가 안 나오면 사실 연속성을 가져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도 확인해 보시고 코로나 환자 수가 사실 요즘 뭐 발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따라가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오성첨단 소재는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올라왔어요. 매일매일 지금 시간 외에서도 계속 건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것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네. 요 시장 요즘 안 좋을 때 네. 그냥 이용하는 종목 정도. 아, 나머지는 갖고 있는데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계좌가 깨지고 네. 예, 그러면 안 되겠다. 이쪽에서 나머지 현금 갖고 있는 걸로 계속 좀 보강시키는 종목 정도 이렇게 네. 활용하는 정도로 보는데 네.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오성첨단 소재가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뭐 어떤 큰 수혜를 본다 이런 거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그렇게 됐었을 때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최근에 나오는 해리스 부통령이 펀딩을 하는데 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반대로 네. 뭐 주말 사이나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센 발언을 하고 아니면 그래서 약간 지지율이 또 좀 전이 된다거나 갭이 벌어진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축 음봉 나왔다가 그다음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기가 세긴 세구나 라는 쪽에 대해서 관심은 갔는데 이걸 그렇다고 매매로 해서 이게 앞으로 여기서 뭐 시작해서 2,500원에서 5,000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냥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정도 보시면서 이런 건 또 특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딱 단기 평선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그냥 이거 깨지게 되면은 이탈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마 과격하게 이탈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그렇죠. 네, 그게 네.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 보면서 살살은 되겠는데 네. 물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물리면 또 고점에서 한참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일단 나올 때 잘 나오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 외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일입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 지금 거래량 순위로 보면 10위가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도 2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빅2를 IT 빅2를.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 네. 지금 뭐 시세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닌데 투자자들이 시간 외에서도 거래를 한다라는 포인트를 두고 좀 코멘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오늘 다들 궁금하신 게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정도로 빠질 거야? 라고 10%뺄 일이야? 라고 그렇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도 아니 이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사봤는데 또 빠지고 또 좀 들어갔는데 또 빠지고. 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들어간 거는 다 물렸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는 뭐 마통 털어.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막 집어넣으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 워낙 일단 지지권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매크로 지표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변화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선물 현물 그냥 바로 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 종목적으로 나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왜 LG에너지 솔루션은 안 빠져? 그거는 워낙 그쪽보다 이제 좀 올라와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미 거기는 좀 조정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는 적극적이지 않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안 빠지니까 이렇게 대피할까라는 쪽에서 거기서 들어갔던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아마 그대로 여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할 거야, V자 네. 반등을 할 거야. 이거는 아직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네.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조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런 지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직접 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떨어졌다가 어떻게 지표들이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서는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요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음엔 뭐 사야 돼? 어떤 섹터를 봐야 해?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일단은 클라우드 쪽을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네. 체크를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이슈, 빅테크 관련된 이슈를 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쪽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빅테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고 세론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구글에서 먼저 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I에 대한 과잉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둘씩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좀 아마존 매출이 전망치를 소폭 좀 하회를 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꺾이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지금 빅테크 쪽은 좀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5%가량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저 클라우드라든지 윈도우즈 클라우드 이쪽은 29%가량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도 20%가량은 상회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웹 서비스 쪽으로는 19%가량, 광고는 20%가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매출은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AI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쪽으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아니냐 그리고 컨센서스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31%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고 29%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닝 쇼크다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존이 결국에는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컨센도 이야기인데 저는 가이던스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아마존에서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운 것으로 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건 네. 그러면 실적이 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적으로는 이제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겠다.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여기 시장에 대한 도태되는 걸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산업인데 컨센을 너무 기대감을 높여놓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바라본다라는 거는 약간의 좀 오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히려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선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태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만큼 이제 실적도 괜찮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골드러시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반도체고요. 그리고 금강 같은 경우에가 소프트웨어인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이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도 돈을 계속해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들도 클라우드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빅테크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지만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건 지출로 해석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건 아무리 뭐 산업에서 우위라고 해도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매출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미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제 많은 기업들이랑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미국이 지금 AI에 대한 주권을 먼저 선도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IT 대란 셧다운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외 기술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각국에 대한 좀 정보력이 약해지거나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AI가 만약에 이제 국방 쪽으로도 이제 해외 의존도에 대한 기술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미국에서 의도치 않게 셧다운이 나타났을 때는 한국에 대한 모든 국가 이제 국방력이 좀 더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투자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좀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만큼 뒤처지진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사실 우리나라 AI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기술력을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기술력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데 LNM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게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GPU를 통해서 학습을 통한 다음에 얼마나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기업 외에는 이제 우리가 비벼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 외에도 스몰 AI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LLM뿐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제 작은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좀 들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주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LLM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모델 그리고 그거를 좀 구축할 수 있는 AI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을 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어쨌든 빅테크랑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조정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리 기술력이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한들 빅테크가 흔들리면 여기는 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그쵸.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를 봐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뭐 빅테크 쪽에서도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아까도 소버린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AI 생성형 AI 하나 만드는데 지금 GPU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챗 GPT 3.5 모델 하나 만드는데 이제 GPU가 1만 개가 들어갔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XAI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GPU를 10만 개를 쓰겠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젠슨 왕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GPU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만큼 GPU에 대한 쇼티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퀄 테스트를 통과를 된다라고 하면 GPU에 대한 생산량 증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쇼티지 현상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전 세계적으로 GPU에 대한 사이클은 좀 향후 2, 3년까지는 걱정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닉셀이 잠깐 나오고 세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쪽에 대한 좀 성장이 좀 나타나는 게 보여지더라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많이 우리가 바라왔으니까 네. 이제는 좀 바라보지 않았던 클라우드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은 게 우리가 뭐 IT가 잘 간다 이제 반도체가 좋대 하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쫙 몰려 있었다 보니 네. 덜 오른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 피킹을 잘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 7% 빠졌는데 첫 출연부터 시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니, 마음이 좀 오늘은 뭐 씁쓸하긴 빠질 한데. 수밖에 없는 장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하락을 한 종목들은 오히려 또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애플에 대한 전용 이제 맥
전용 오피스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면 이번에 애플은 컨센서스 상위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맥 전용 이제 판매량 자체가 24%가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수혜도 실적,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외에도 일본 시장에 대한 AI 클라우드 진출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상승에 대한 좀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초창기에 하이퍼 클로버 X를 만드는 개발에 대한 초기 파트너사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인 흐름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좀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빠져서 사실 제가 여쭤보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목표가는 일단 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000원대 손절 라인으로 해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손절하시고 다음 타점을 노려보신다라고 하고 좀 리스크는 줄여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주 일정 장바구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5일 7월 ISM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발표가 됐던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6.8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업황에 대한 위축 우려가 나왔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결국 빅테크의 급락에도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월요일에 발표되는 서비스업 PMI까지 체크해 보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일 중국 지표들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차이신 종합 PMI가 발표가 됩니다. 7월 앞서서 발표된 이 GDP 같은 경우는 4.7% YOY로 했을 때 증가를 했는데요. 다만 시장 기대치 하회를 하면서 실물 경제 회복 좀 더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 부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5일에 이 BOJ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앞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고 BOJ가 이야기가 했는데요. 이 의사록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되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 BOJ 추가 금리 인상 적극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 세부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3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 미국 대형 철도 기업인 CSX부터 펠란티어 등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감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정 정리해 드렸고요. 주말 보낸 이후에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좀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S&P 500 빅스 선물 지수가 현재도 6%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과 반대로 가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6.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미국 선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1.5%대 약세고요. 러셀 2000도 1% 넘게 하락하고요. S&P 500도 지금 0.95% 빠지면서 미국 시장 오늘 밤에도 쉽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를 잘 지켜보셔야 하는데 17만 6천이 지금 예측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온다면 아마 시장이 좀 쇼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7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4.1%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지금 시장 대응이 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더 빠집니다. 지금 148엔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얼어붙었고요. 미국 시장도 내일까지도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뉴스 나온 것들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만제로디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